strong.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고된 A10 모델의 언박싱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있는 영상 제품이 이게 A10이라는 영상인데요. 박스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박스가 와서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의 위치는 밑에 아래가 바닥면에 되게 하시고 위로 되어 있는 면이 위쪽 면에 되게 하신 상태에서 박스를 뜯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밴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가위를 사용해서 풀어 주시면 되시고요. 박스를 뜯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꺼내는 방법은 제품을 위로 꺼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박스를 열어서 아니 혼자 박스를 이제 오픈하시려고 하시면 박스를 여신 다음에 옆에를 이제 따주셔서 한쪽 면으로 밀어서 꺼내시면은 한쪽 면을 잘라가지고 오픈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품을 박스에서 꺼냈고요. 박스에서 꺼낸 제품을 보시면 옆에 서서 보시면 이 안에 바스켓에 이제 제품들이 좀 많이 들어 있을 거고 여기에 핸들바가 매달려 있을 겁니다. 안장을 덮여 있는 봉지하고 이제 비닐 커버 같은 경우는 차차 하나씩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케이블 타일을 묶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비닐봉지를 열어보시면 한 개의 비닐봉지에는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바닥에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개의 봉지에는 앞에 라이트 커버가 카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스가 나지 않게 철저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라이트 카울 부분도 일단은 바닥에다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백에 보시면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냐면, 자, 바닥에다 내려놔 볼게요. 네, 그 빨간색 백에는 그 옆에 뒤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측면 발받침이 이제 놓여져 있고요. 좌우에 체결을 하는 방식이고, 이 부분은 이따가 같이 체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게 이제 그 광고판이고요.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장착할 수 있게 총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장착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전기,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요거 사용법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들바를 고정했을 때 덮어주는 카울 부분,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따 같이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 해체가 끝났으면 핸들바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포스트 부분이 밑에 안쪽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구멍에 여기를 맞춰서 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낄 때 여기에 있는 안쪽에 이제 핀이라고 하죠. 이 핀이 밖으로 삐져나왔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 잘 손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구멍에 맞춰서 차근차근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핸들바를 꽂아주시고 나서 중간에 보시면 육각 렌치가 있는데요. 육각 렌치 고정하는 거는 한 개에 동봉되어 있는 봉투 안에 조이실 수 있는 육각 렌치를 넣어드립니다. 이 육각 렌치로 핸들바 부분을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어느 정도 강도까지 하느냐 라고 하면 너무 세게 하면 안쪽에 나사선이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꽉 조이고 충분히 조인 정도가 핸들바가 방향을 틀었을 때 밖에하고 같이 도는데 무리가 없고, 나중에 앞에 서서 핸들바를 잡고 좌우로 흔들었을 때 바퀴가 틀어지지 않는 정도까지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핸들바를 고정을 했으면요, 다음은 이제 포스트 부분, 앞에 있는 카울 부분, 라이트 카울 부분을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봉되어 있는 라이트 카울 앞에 보시면 라이트를 꽂으실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앞쪽에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라이트를 꽂을 수 있는 그 구멍이 딱 개수가 맞는 거는 하나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맞는 구멍에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되고요. 네, 앞에 있는 라이트를 일단 카울에 이제 제품에 연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는 커넥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커넥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핀짜리 커넥터가 있고요. 이 커넥터는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포장해서 포장을 벗겨 놓은 이제 라이트 쪽에다가 이 홈에 맞게, 이제 커넥터 앞뒤에 보시면 홈에 맞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라이트와 디스플레이를 다 연결을 해 놓으면 일단 옆에다가 보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포장해서 제거한 이제 핸들바 카울 부분을 장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카울은 앞에 고정할 수 있는 홈 부분이 있고요. 홈 부분이 사용자 쪽을 향하게 하셔서 이제 밀어서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자, 껴주실 때, 자, 볼트를 여기다가 체결을 하실 거고요. 플라스틱의 위치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볼트의 위치와 홈의 위치와 플라스틱의 위치를 일치하게 놓으시고, 이 얇은 십자 볼트는 아까 이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육각렌치와 함께 봉투 안에 들어가 있던 거를 준비하셔서 이 부분을 잘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세게 하시면 플라스틱 부분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힘을 가지고 플라스틱이 깨지지 않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카울을 장착을 하셨으면 디스플레이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이 여기 이쪽에 홀 마운트가 2개 장착하실 수 있는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앞쪽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이제 장착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반대로 장착하시면은 너무 몸쪽으로 되어 있고 화면이 거꾸로 보이실 테니까 주의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살짝 앞으로 나오시는 형태로 장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볼트를 2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얇은 십자 볼트 이제 2개를 사용하셔서 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앞에 있는 라이트 카울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라이트 카울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선이 씹히지 않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앞쪽에 홈에 맞춰서 선을 다 일단은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터 부분도 케이스에 혹시 장착을 하실 때 이제 혹시라도 선이 씹히면서 이제 단선이 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서 라이트 카울을 장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홈의 위치에 맞춰서 커버를 하나씩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체결한 상태에서 반대쪽에 카울을 장착하는 볼트가 있습니다. 4개의 볼트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볼트 4분할에 되어 있는 볼트를 십자 볼트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십자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울을 조립하는 볼트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이제 볼트로 되어 있고요. 볼트를 먼저 하나씩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울의 볼트를 체결을 했고요. 나머지 4군데에 2군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체결을 하실 때 플라스틱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너무 세게 고정을 하시면 플라스틱 부분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고정을 하실 때 너무 센 힘으로 끝까지 조여주시지 않게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준비되어 있는 광고판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광고판의 장착 위치는 이제 먼저 광고판의 장착 위치만 보여드리면 앞에 있는 바스켓 2 부분에 홀이 있는 부분에 장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올리브처럼 생긴 부분이 광고판 위에 있는 머리를 잡아주고요. 잡아준 부분을 밑에 있는 너트 부분으로 체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자, 뚜껑을 열어주시고 앞에 있는 광고판 부분에 준비되어 있는 올리브처럼 되어 있는 플라스틱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너트를 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쪽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조여주실 때 반대쪽은 너트가 있으니까 너트를 손으로 잡아주시고 앞에 부분을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되겠죠. 네, 앞뒤에 번호판 장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투에 남아있는 볼트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이제 스페어로 저희가 여분으로 몇 개씩 볼트를 넣어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왜 이렇게 볼트가 많이 남았지? 라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딱 용도에 맞게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트를 체결하기 전에 이제 뭔가 위치가 안 맞죠? 플라스틱의 모양이 좌우가 바뀌지 않게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홀 마운트 이제 체결하는 부분이 보이시는데 거기에 맞게 맞춰서 위치를 하시고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체결하실 때 꼭 이제 플라스틱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구멍이 일치하는지, 그 구멍 부분이 양쪽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구멍에 맞춰서 볼트를 넣고 체결을 해 주시면, 자, 그 다음에는 배터리 장착하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장착과 충전하는 방법은 이제 그 제품의 배터리에 보시면, 자, 옆에 열쇠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핸들바에 열쇠가 하나 매달려 있을 텐데요. 저희가 열쇠를 사용하는 용도는 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락을 푸는 방법이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장을 제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제품을 받으시면 배터리 전원을 켰는데 동작을 안 하는 상태이실 텐데요. 배터리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자전거하고 연결되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꼭 제품에다가 꽂아 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배터리를 꽂으시려고 하시면 아마 공간이 안 들어갈 겁니다. 배터리를 살짝 들으셔서 여기에 공간에 맞게 꽂아 주시면 삑삑 소리가 나고, 제품을 넣어 주신 다음에 제품 밑에 있는 안장을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안장을 누가 배터리를 훔쳐갈 수 없도록 요 밑에다가 제품을 잠가 주신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열쇠는 스페어로 두 개를 드리고요. 하나는 사용하시고 하나는 보관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분실이 생겼을 때는 복사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동봉되는 리모컨이 있는데요. 리모컨에는 총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자, 4개의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기자전거,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킥박스 타입을 보여드리면, 전원을 켜시면 전원이 켜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48V의 속도, 배터리 잔량, 이동 거리를 보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 게이지가 나오는데요. 전원을 킥박스를 이용해서 켜시는 방법도 있고, 리모컨에 보시면 자동차하고 마찬가지인 리모컨을 사용해서 전원을 켜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개 버튼이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물쇠가 잠긴 버튼, 열린 버튼, 번개, 그 다음에 뭐 종소리 같은 버튼이 있는데요. 먼저 번개 버튼을 누르시면 띡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이제 스쿠터가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키를 꽂지 않았는데 엑셀을 당겨도 모터가 구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키를 들고 다니지도 않아도 리모컨만 있으면 전원이 구동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끄실 때는 위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띠딕 하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꺼집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큐리티 기능입니다. 자물쇠를 잠그는 버튼을 누르시면 띡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상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자전거를 흔들면, 아니면 자전거를 누가 끌고 가면 지금 삑삑삑삑 하는 소리와 한 번 더 하면 지속적인 알람음이 발생되게 됩니다. 시끄러우니까 저는 끄도록 할게요. 알람음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훔쳐가려고 그랬던, 아니면 도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제 도난 방지 기능이라고, 시큐리티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버튼이고요. 종소리 버튼은 뭐냐면 시큐리티 알람이 울렸어요. 이걸 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물쇠가 열린 버튼이라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원을 켜고 끄고, 그다음에 시큐리티를 켜고 시큐리티를 끄고. 그러니까 이건 끄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람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누가 치워놨어요. 내가 잠깐 슈퍼 갔다 왔는데 자전거가 안 보여. 알람 버튼을 누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차량의 위치를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이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잘 안 열린다라고 하시고 열쇠를 돌렸는데 안 돌아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꽂고 안장을 좀 눌러서 하시면 좀 더 쉽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끝내시면 뭐가 걸리죠? 자전거하고 연결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먼저 살짝 빼셔서 분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전거를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충전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충전 완료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전거에다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충전을 어떻게 하냐? 충전 방법은 옆에 측면에 충전기를 꽂는 포트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잠시만 충전기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품과 함께 동봉된 충전기의 모양입니다. 충전기는 버전마다 약간의 모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마이크로폰 단자고요. 단자의 모양이 삼각형의 3개의 이제 심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고, 심의 위치를 보시고 꼭 여기에 맞게 제품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0V를 꽂는 거고요. 자, 이 충전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왜 그렇게 충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배터리하고 충전기하고 꽂고 220V에다 꽂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20V를 꽂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죠. 배터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상태에서 일자로 꽂는 경우는 괜찮은데, 대부분 많은 고객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 돌리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스파크가 튀면서 단자를 녹여버리거나 충전기나 배터리를 손상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맞게 하기 위해서 꼭 제품에 충전기를 꽂고 220V 꽂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 있는 단자는 자전거 방전 단자죠. 어떤 분들은 충전기에 있는 요 선을 이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집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전원 단자를 컴퓨터든 어디에 있던 단자를 여기다 꽂고 220V 바로 꽂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망가지겠죠. 이거는 충전기를 통해서 DC 전압이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AC 전원을 다이렉트로 바로 꽂아버리면 그대로 죽게 됩니다. 자,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장착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 장착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레일이 들어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에 맞게 레일에 홈을 보시고 홈에 맞춰가지고 레일에 맞게 쭉 밀어주시면 되고요. 살짝 들어서 방전 단자에 꽂으면 삐빅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안장을 쿡 하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장은 아까 전에 열쇠를 이용해서 반대쪽에서 조여주시면 되시고요. 약간 시계 방향이었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제 흔들어서 안장이 열리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분리 방법이었고요. 충전은 그러면은 꼭 집에 가서 분리하셔서 충전을 하셔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충전 포트가 바로 다이렉트로 달려 있기 때문에 자전거 그 스쿠터 있는 상태에서도 잠시만요. 제가 장갑을 껴가지고 이게 잘 안 열리는데, 자,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꽂고 220V 꽂으면 충전이 되겠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사용 방법, 언박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궁금한 점은 저희 홈페이지 motovelo.co.kr 에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더 추가적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그리고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